LG G5를 계속 쓰는 이유는 물론 성능상으로는 지금 나온 뭐 여러 가지 스마트폰들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스마트폰으로서 기본적인 그 뭐 사용하는 범주 그러니까 우리가 뭐 통화는 당연한 것이고요. 뭐 카메라 성능 무난합니다. 이걸로 거의 대부분 많은 제가 올린 영상이나 사진들은 이걸로 많이 찍었어요. 그리고 또 그 뭐 인터넷 뭐 검색하는 이런 것들 무난합니다. 제가 뭐 게임을 많이 하거나 게임을 자체를 안 하죠. 게임하거나 그 외에 굉장히 그 높은 수준의 하드웨어가 받쳐줘야 될 그런 어떤 운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G5 정도의 성능이면 제가 쓰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이 배터리를 교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나온 스마트폰의 제일 아쉬운 점이 뭐냐면 대부분 일체형입니다. 일체형이다 보니까 야외에서는 생각보다 빨리 그 배터리가 이렇게 소모될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즉시성이 이 교환식은 바로 갈아 끼워 버리면 되는데 미리 충전해 놓은 배터리로 아니면 미리 챙겨간 배터리로 일체형 같은 경우는 계속 그 조마조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가 거의 나가버릴 경우에는 충전기에 또 연결해서 충전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충전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리든가 또 때로는 그 충전기가 안 챙겨갈 경우에는 이제 살려낼 수가 없는 거죠. 보조 배터리를 챙겨갈 수 그러니까 별도의 배터리를 챙겨가지 않거나 예비 배터리, 예비 충전기죠. 예비 충전 배터리를 가져가지 않으면 이게 성능이 그 계속적으로 그 통신을 유지할 수 있는데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 교환식을 이제 선호하는데 아직까지는 LG G5가 이런 식의 배터리의 교환이 가능한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제가 한 여러 개를 갖고 챙겨갑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이게 생각보다 고용량이 아닙니다. 이게 스마트폰임에도 불구하고 용량 자체가 2800mAh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 사용량에서도 부족한데 요것을 하나만 챙겨가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한 두세 개 정도 먼 여행 갈 때는 두세 개 정도 챙기고 그다음 요거는 제가 뭐 태양광 충전기라든가 화력 충전기를 통해서 한쪽에서 계속 충전을 하고 메인 장착되어 있는 배터리로 계속적으로 이 스마트폰의 사용을 지속성을 계속 유지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의 교환 방식이 굉장히 편합니다. 일체형보다는. 그래서 G5를 제가 쓰고 있고요. 두 번째는 G5의 그 리도 지금 사진 케이스 자체가 액세서리죠. 액세서리 자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액세서리만 잘 활용하더라도 스마트폰의 편의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 같은 경우는 또 이런 식으로 케이스가 되는 것도 있어요. 한 3만원 정도 해외 사이트, 국내보다는 해외 사이트에서 많이 판매하고 있던데 한 3만원 정도면 이런 식으로 야외에서 이렇게 휴대에 굉장히 용이하게끔 보호가 잘 되게끔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나온 지 오래되다 보니까 그 이런 케이스들이라든가 그 액세서리들이 저렴해요. 싸게 이 휴대폰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단점이 이제 그 방수가 안 된다는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거 방수가 안 돼서 여러 번 고생을 했고 그다음 진흙에도 빠져가지고 이 기기 내부가 이거 다시 고쳤어요. 안에 이 진흙이 다 스며들어가지고 이런 부분도 전부 다 이제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야외 특히 오지진데 가다 보면 그런데 떨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설마 핸드폰이 먼지가 많은 곳에 떨어지느냐? 설마 핸드폰이 물에 빠지겠냐? 설마 핸드폰이 바위에 떨어지겠나? 예,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실제로 물론 뭐 일반적인 캠핑 이런 상황에서는 안 생길 수 있겠지만 이렇게 뭐 오지를 이제 다닌다거나 아니면 좀 험한 장소를 가다 보면 핸드폰을 넣었다 뺐다 아니면 확인하고 이렇게 뭐 GPS 확인하고 그러다 보면 빠지거나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해필 떨어지는 데가 이제 웅덩이라든가 바위라든가 아니면 그 진흙탕에 빠진 경우가 실제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케이스 중에 보호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먼지는 이런 것들로 보호가 되겠죠. 바위의 충격 보호되겠죠. 근데 방수가 이제 안 되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단점이 보호되는 방수 케이스가 또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G5를 위해서 만들어진 라이프 프루프라는 회사에서 만들어진 방수 케이스예요. 기가 막힙니다. 왜 기가 막히냐면 얘는 기본적으로 밀스펙, 그러니까 밀리터리 국내에서 요구하는 방수 기능과 충격보다 먼지 어떤 그런 거에서 그 버텨낼 수 있는 그 인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한글로도 표현되어 있죠. 물, 먼지, 눈, 낙하물로부터 완전 보호, 스크린 전체와 기기 전 기능을 보호하고 모든 포트와 버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얇고 가볍고 튼튼하다. 그러면서 뒷부분에 보면 이 그 성능의 기준이 이렇게 나와요. 성능의 수준이 나와 있습니다. 한글로 또 설명이 되어 있어요. 2m 수심에서 1시간까지 방수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대부분의 그 IPS인가요? 그 방수 기준한 거 68, IP68에서 기본적으로 한 수심 1m에서 한 30분 뭐 이 정도가 뭐 최저 수준이라고 그러면 얘는 2m에서 1시간을 버팁니다. 그리고 먼지 오물 완벽하게 차단하고 눈과 얼음으로부터 차단되고 2m 높이에서 낙하에도 이 스마트폰을 보호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거 해외에서 구매하면 3만원이에요. 3만원.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G5를 제가 버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쓰는 이유가 이런 장점들 때문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착탈식 배터리, 두 번째 판매되고 있는 액세서리들이 굉장히 저렴하고 다양한 기능들이 많다. 그래서 오지에 가게 되면 기존으로 물론 제가 이런 그 완전히 밀스펙을 가진 이런 스마트폰도 챙깁니다. 얘는 이제 백업이죠. 갑자기 정말 얘가 고장 나면 얘 심카드 뽑아가지고 얘한테 집어넣어서 쓰기도 하고, 얘는 기본적으로 완전 방수기 때문에 비가 오는 날 촬영을 한다고 하면 이제 요걸 이제 쓰고요. 그다음 이 안에는 오프라인 지도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필요할 때 이제 GPS를 씁니다. 그런 오지에 갔을 때 그런 용도로 쓰는 게 이렇게 완전히 스마트폰 중에 중국산 중에 이런 밀스펙을 가진 완전 방수와 이제 어떻게 보면 내구성을 아주 특화해 놓은 이런 걸 백업으로 챙겨갑니다. 챙겨가는데도 주 핸드폰이 계속적으로 성능을 유지해주고 어떤 사용 지속성이 확보가 돼야지 안심이 되고 바로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메인 핸드폰한테도 이런 조치를 취해줄 필요가 있죠. 충격 보호, 완전 어떤 방수 상황을 만들어주면 좋죠. 그래서 얘랑 결합이 되면 얘를 대체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최악 경우 얘가 완전 기능적으로 고장 나면 심카드만 뽑아가지고 집어넣어서 통신을 계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지지만 이렇게 두 개를 챙긴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액세서리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 G5를 구형인, 지금으로 치면 굉장히 오래된 모델인 G5를 얘 못지않게 우리가 지금 러기드 폰이죠. 러기드 폰 못지않게 쓸 수 있게끔 액세서리를 싸게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G5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G5를 위한 방수 케이스, 완전 밀스펙을 자랑하는 방수 케이스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워터프루프, 더트프루프, 스노우프루프, 드롭프루프. 완전히 군에서 요구하는 요 810G-516.6이라는 이 군용 그 요구한 수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준의 어떤 보면 요 810G-516.6이라는 그 항목을 요구사항이 다 이제 충분히 합격을 해야지 이제 요런 등급이 나오는 거죠. 밀스펙이 또 종류가 좀 다양합니다. 어떤 것은 막 좀 더 많은 그 수준의 더 높은 수준의 방수라든가 아니면 뭐 충격, 낙하 성능이라든가 또 뭐 어디까지냐면 이제 영하 그다음 영상 몇 도까지, 영상 뭐 60도, 또 영하 뭐 마이너스 40도 뭐 이렇게 40도 뭐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좀 차이 있겠죠. 방수는 IP68인데 IP68 받다 가지고 모든 제품들이 2m에서 뭐 1시간을 버티냐, 그건 아닙니다. IP68을 등급 받는 게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수신 뭐 1.5m에 30분 뭐 이렇게만 해도 IP68이 나옵니다. 이 IP68에서도 이제 개별적으로 더 높은 성능을 가진 차별화된 것들이 좀 많아요. 어쨌든 그 기본적인 부분 뭐 수심이 1.5m인가 거기에서 30분 이상만 버티면 하여튼 여기에 나옵니다. 그것도 대단한 거죠. 계속 물에 담궈 놓을 건 아니니까 다이빙용은 아니니까 일반적인 폭우 상황이라든가 뭐 수영을 한다거나 뭐 그럴 때 충분히 버텨낼 수 있는 정도입니다. 자, 요게 이제 얼마 하냐면 얼마 하지 않아요. 한 3만 원 정도 합니다. 왜냐하면 G5가 오래된 모델이다 보니까 이런 액세서리들이 굉장히 저렴해요. 저렴해서 그래서 케이스가 좀 오래된 느낌이 나죠 벌써. 이런 재고들이지만 그래도 실제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자, G5 완전히 구형 스마트폰, 지금으로 치면 구형 스마트폰을 밀스펙의 러기드 폰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케이스가 생각보다 얇아요. 얇네. 이렇게 기본 뒷면에 보면 네, 요렇게 패킹, 하얀색 패킹 들어있고요. 여기 이제 지문 인식하는 부분이거든요. 카메라 부분. 여기에 필름 같은 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커버, 이렇게 보면, 비닐 같이 보이시죠? 요 부분이 인식을 하나 봅니다. 지문 인식도 하고, 그죠? 실링, 그 방수 처리도 돼 있어서 물이 안 스며들게끔 하는 것 같습니다. 케이스가 놀랍게 생각보다 굉장히 얇네요. 얇아요. 자, 이것만 이제 장착을 하면 완전 방수폰과 러기드 폰이 되는 겁니다. 장착 방법도 쉽네요. 그러니까 앞면 닦아내고 분철 넣고 그냥 꼭 닫아주고 뚜껑 닫으면 끝납니다. 여기 이제 락인 모양입니다.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을 넣고 그렇죠? 눌러주고 여기에 레버를 딱 잠궈주면 끝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쉽네요. 그런데 이게 완전 방수에다가 이게 밀스펙의 어떤 요구 조건까지 커버할 수 정도의 내구성을 높여주는 케이스라는 게 좀 믿기지는 않습니다만,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설명서대로 하면 됩니다. 설명서대로 보고 따라하면 가장 안전하고 완벽하게 이제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표면을 좀 닦아주라고 했으니까 닦아주고요. 그럼 부분이 이렇게 뒷부분을 이렇게 집어넣으라고 했으니까 뒷부분이 위로 가게끔 먼저 넣고요. 그 다음 케이스를 그냥 돌아가면서 이렇게 딱 눌러주면 눌러줍니다. 네, 다 눌렀어요. 다 누르고 여기 C타입 충전 부분 이렇게 레버처럼 딱 닫아줍니다. 보시면 위에 그 중요한 부분도 이렇게 락이 아예 덮개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도 소리가 나온 부분 같은데 이 스피커 부분도 안쪽에 보면 필름이 이제 딱 들어 있습니다. 필름은 딱 실링이 되어 있으니까 막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어폰 꽂는 부분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락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뚜껑이 있어요. 뚜껑 돌릴 때 이거 돌리네요. 돌려서 이렇게 보시면 이 뚜껑 이 부분도 물이 들어갈까봐 이렇게 패킹되어 있는 뚜껑이 나사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들을 때 보시면 이 첨부된 같이 이렇게 보내지는 거에 보면 보시면 여기 나사가 있어요. 나사가 있어요. 나사 있는 그렇죠? 보시면 여기 나사가 있어서 그냥 꽂는 게 아니라 꽂고 나중에 돌립니다. 이래야지 방수가 완벽하게 되죠. 그 다음 여기에다가 이제 이어폰을 꽂는 거죠. 잘 만들어졌어요. 무전기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완전 방수랍니다. 실제 방수 능력 한번 테스트를 제가 해볼게요.
기본 설치는 너무 깔끔합니다. 정말 깔끔하네요. 아주 좋습니다. 거의 완벽한 방수가 되게끔 설계된 제품입니다. 아주 신뢰도가 이 마감이나 이런 것도 보게 되면 굉장히 신뢰도가 높아지는 게 느껴집니다. 뒷부분도 보시면 다 이게 필름으로 되어 있지만 다 인식이 되어 있거든요. 좀 소리가 들리죠? 다 인식됩니다. 자, 성능함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보다시피 지문 인식이 잘 되고, 그 다음 터치도 잘 됩니다. 필름이 상당히 좀 얇다는 느낌인데도 불구하고 인식이 잘 돼요. 방수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2m 수심까지는 제가 지금 테스트하기 어렵다 보니까 그냥 요 물통 안에 있는 이 정도 물 깊이에서 1시간 정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물론 수압이 좀 다르죠. 2m는 이제 2m 수압과 그냥 지금 평지에서 수압은 차이 있겠지만 여기서 한 1시간 정도 버틴다 그러면 방수에 문제 없다고 봐야 되겠죠.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험도 다시 한번 테스트 진행해 봅시다. 자, 1시간이 경과했습니다. 1시간.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닫고 일단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물이 스며들어가는 거 없습니다. 지금 지문을 인식하는 부분이 젖어가지고 자 인식 잘 됩니다. 자, 보시다시피 물이 스며든 흔적이 없습니다. 이 위쪽 부분 이렇게 이어폰에 들어간 부분이 이렇게 나사로 조여서 완전히 방수가 된다고 했죠. 그럼 홈들도 안쪽으로는 다 필름으로 방수 처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 물이 전혀 안 들어간다는 게 실제 이 제품이 방수 능력이 뛰어나다는 걸 증명합니다. 물론 이제 2m에서 1시간이기 때문에 좀 더 그 깊은 곳에 넣는 거랑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정도 물에 잠긴 상태에서 1시간에 물이 새임없이 없다 그러면 실제 2m에서도 충분히 물이 새지 않고 잘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2m에서 1시간 동안 있을 리는 없죠. 이 정도 수준에서 젖었다가 물 밖으로 나왔다가 젖었다가 물 밖으로 나왔다가 또 나오면 이 상태에서 비를 이제 맞는 상황, 폭우를 맞는다 그래도 물에 담그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그 수압이 약한 편이죠. 물에 노출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물에 담궈서 1시간을 버텼다 그러면 이 제품에 대한 방수 능력은 검증됐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